정신분석적 진단, 성격 구조의 이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이자 또 정신분석가로 현장에서 치료하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낸시 맥윌리엄이 썼고요. 가톨릭대학교 정남은 선생님 그리고 박사과정의 이기련 임상심리 전문가가 번역한 책입니다. 어, 우선 이 낸시 맥윌리엄이라는 저자 소개가 이 책 날개에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몇 권이 소개된 바가 있고요. 아무래도 정신분석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이제 심리학자가 접근했다는 면에서 또 기존의 어떤 다른 정신분석 관련 책들과 좀 차별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이분은 뭐 책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이분은 교육자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책을 쓰기 때문에 좀 난해하고 복잡하고 굉장히 사변적인 어떤 그런 접근보다는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번역하신 분은 가톨릭대학교 정남은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이기련 선생님입니다. 이기련 선생님 여기 양력을 보니까 이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셨다고 했고요. 임상심리 이제 전공하시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기련 선생님이 이제 영어를 전공하셔서 그런지 이 번역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번역책들보다 훨씬 번역이 깔끔하게 돼 있어서 번역책이고 책 페이지가 대략 뭐 뒤에 참고문헌 빼면은 참고문헌이 536페이지니까 참고문헌 빼면은 대략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두껍고 그리고 책 판형도 굉장히 큰데도 읽는데 시간이 상당히 이제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요. 잘 읽혔던 책입니다. 이 책은 정신병리 역사에서 정신분석가들이 그동안 발견했던 여러 가지 어떤 정신병리 특성들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정신역동 이론들이 그런 정신장애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신분석에서는 모든 정신장애를 성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제가 성격 구조의 이해라서 뭐 혹시 DSM에서 성격장애에 국한되는 그런 책이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현재의 어떤 DSM 기준에 있어서 1축과 2축 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신장애를 성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경증적인 성격 구조, 그다음에 경계선적인 성격 구조, 그다음에 정신증적인 성격 구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서 정신분열증을 비롯해서 성격장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떤 가벼운 불안이나 우울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어떤 증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성격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정신분석적으로 모든 정신장애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의 목찬을 보면요. 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자, 1부는 개념적 문제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는 뭐 왜 진단을 하는가부터 시작해서 정신분석의 여러 이론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분석이 고전적 정신부터 시작해서 대상관계 이론, 자기심리학에 이르기까지 이 정신분석 이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서로의 차이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자는 정신분석가로서 이런 다양한 이론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다음에 이쪽 분야에서 수련받는 수련생들을 위해서 아주 친절하게 쉽고 또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자가 모든 이론들을 통합하려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 수는 있어도 현장에서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 치료하고 진단하는데 이 저자의 어떤 조언들이나 제안들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성격 조직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본격적으로 이제 정신장애를 다양한 성격적인 관점에서 구분했는데요. 정신병질, 그러니까 반사회성 성격,
다음에 자기애성 성격, 분열성 성격, 예, 편집성 성격, 그리고 우울성 성격과 조증 성격, 자기 패배적 성격, 그리고 강박적 성격이 나와 있고요. 예, 히스테리성 성격, 그리고 맨 마지막 해리성 성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우울성 성격이 있죠? 예. 우울성 성격. 이 우울성 성격 장애가 그 DSM 2판까지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판이 되면서 이게 이제 일축 장애, 주요 우울 장애나 이제 다른 뭐 기분 부전 장애로 따로 떨어져 나갔죠. 하지만 정신분석가들은 여전히 모든 정신적이라 성격의 입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우울성 성격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우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 주목을 끌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정신분석의 여러 개념들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정신분석 책에서 읽을 수 없었던 부분들도 이 책에서는 예,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두 군데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 방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성인의 방어라고 이름 붙인 것들도 그 시작점에서는 세상을 경험하는 포괄적이고 불가피하고 건강하고 적응적인 방법이었다. 프로이트는 이런 과정들을 처음으로 관찰하고 여기에 방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다. 그가 이 용어를 선택한 것은 그의 생각에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한다. 첫째, 프로이트는 군사적 은유를 좋아했다. 그는 정신분석을 의심이 많은 대중들의 입맛에 맞추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런 교육적 목적에서 비유를 자주 사용하였다. 그래서 심리작용을 군사전략, 군사적 목적을 위한 타협, 복합적 결과를 낳는 전투 등에 비유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예, 우리가 뭐 기존에 프로이트가 방어기제라는 방어라는 말을 썼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프로이트가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사용했는지 그 부분은 사실은 알 수 없었는데요. 예, 저자는 오랜 시간 정신분석계에서 일하고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읽으면서 어떤 이런 재미들, 정신분석에 또 이런 측면이 있구나, 이런 맥락에서 사용됐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저자가 이 책에서도 좀 강조하고 있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15장 해리성 성격입니다. 저자는 현대의학자들이 해리성 성격에 워낙 논란이 많고 또 해리성 성격을 잘 변별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리성 성격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인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여기 이제 각 부분마다 이렇게 감별 진단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해리 상태 및 기능성 정신병에서 조울증 환자도 해리성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조울증 환자와 분열형 정동장애 환자는 기분 변화를 보이지만 기억의 장애는 없다. 그래서 조증 상태에서는 안절부절 못하는 해리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훨씬 더 과대하다. 기억의 장애가 없다는 면에서 조증 상태인 사람들인 조증이 끝나더라도 자신이 조증 상태였으니 명확히 기억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조증이 아니라 해리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다른 어떤 진단으로 보았기 때문에 잘 구별하지 못한 것들도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리 장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해리 장애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나 어떤 거기에 대한 정신분석적인 어떤 접근까지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나 혹은 이쪽 분야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또 수련받는 사람들 읽어보면은 분명히 정신병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책입니다.